안녕하세요, 모형꾼입니다. 오늘은 리뷰는 아니고 일종의 업무 보고, 네, 뭐 특정 어디에 보고를 할 그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에어소프트건 관련돼서의 소비자들 그리고 사용자들 분들이 많이 채널을 그래도 보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본론부터 들어가면 지난 9월 24일, 그러니까 현재 9월 25일에 만료가 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설문을 진행 중에 있고 이제는 끝이 났어요. 그 설문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9월 25일에 끝나는 설문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에어소프트, 그러니까 대한민국 에어소프트 소비자 단체 연합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문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냐면 글의 제목이나 내용은 에어소프트건 위험한 에어소프트건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을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문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보면 거의 뭐 아주 단순하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어소프트건 동네에서 쓰면 위험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 데서나 못 갖고 놀게 할까요? 아무 데서나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건 어때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제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제한사항을 굉장히 많이 걸어놓은 설문을 보내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소비자 연대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캐치를 하고 에어소프트 소비자 연대에서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초안과 입장문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설문이 파악된 다음날 정도에 각 단체별로 공문을 쫙 뿌려서 이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린 덕분에 초기에는 한 200명 안팎의 이 설문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찬성표가 많았는데 저희가 한 3,000분 이상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은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일단 설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거나 또 그 설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항의의 표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주신 에어소프트 관련 이 사용자분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이 설문을 하나를 막은 걸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반대표를 던져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그걸 좀 이렇게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 연장선이 뭔가를 보니까 이 신문고 사이트에 올라간 요 에어소프트 설문은 기표원에서 한 겁니다. 지난 5월 7일에 제가 그 간담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간담회 이후에 이 기표원 측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법을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새로운 꼼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는 3월 달에 처음에 그 업자 몇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2차 간담회 때는 우리 소비자연대에서 우리도 소비자인데 왜 소비자를 배제하고 간담회를 하냐. 특히 이 기술 표준 관련돼서는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달라 해서 그게 관철이 돼서 요구를 드려줘서 5월 달에 이제 저희가 간담회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소비자연대나 그리고 또 ABC 사업자 조합 측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기표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에어소프트 개정안에 대해서 따박따박 다 반박을 해주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참여했던 다른 소비자 단체
에서도 그 전에까지는 기표원 입장을 많이 공감을 하다가 저희 의견을 듣고 이거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해서 기표원 측 외에 대부분의 참여했던 간담회 참여했던 인원들은 기표원의 주장에 대해서 의심 또는 반려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에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는 소비자 단체를 아예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깜깜이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논리적으로 반박이 당해 있는 5월달 이후에 7월에 있던 간담회에서 큰 소득이 없었는지 서류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국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양은 중요하지 않죠. 퍼센트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체부나 경찰청에다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에어소프트 관련되는 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JTBC 뉴스룸에도 요청을 해서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에어소프트건 관련돼서 이게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소비자 단체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야 된다고 봐요. 이전에는 에어소프트건 관련돼서는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없었어요. 제조사나 아니면 수입 유통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것보다도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분들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에서의 할 수 있는 행동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어소프트건은 뭐 완구이자 장비이자 그냥 공산품이에요. 이건 소비자가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있는. 소비자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이 안 되거나 목소리가 안 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하다못해 뭐 휴지, 물티슈도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소비자 단체가 나서는데 에어소프트건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에어소프트 소비자단체연합, 이 소비자단체연합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각종 커뮤니티들, 그 커뮤니티들의 매니저 또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모여있는 연합체예요. 이건 협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협회식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순수하게 그냥 사용자,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출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이만큼 모여있다라는 거를 이제 관련 공공기관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나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라는 거 굉장히 순수하게 창설이 됐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에어소프트건이 스포츠화돼서 현재의 강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에어소프트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회원수를 두고 그러진 않아요. 소비자는 회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비자들이에요. 각 커뮤니티에 소비자들이 많이 가서 이 단체에 소비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 목소리가 나온다. 그냥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하고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미팅을 이미 미팅이라기보다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정리가 되거나 좀 더 이제 늦가을이 되거나 10월 달에는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도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문지를 통해서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JTBC에 출연했던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가만히 넋놓고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나서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달려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할 겁니다.
에어소프트건 문화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걸 과거에는 그냥 그 경찰청이나 기표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지만 그냥 답글이나 좀 쓰고 우리들끼리 막 저거는 그 굉장히 호도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해놓은 거다라고 불만만 있지 목소리를 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소비자 연합체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서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시고 저희 에어소프트 소비자 단체 연합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공표를 하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번에 24일에 이틀 전이죠. 제가 영상을 몇 개를 찍었는데 혼자서 찍으니까 이 편집점도 그렇고 내용이 약간 좀 두서가 없어져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24일에 아카데미 본사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서. 설문지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용자들이 좀 불리해지거나 유통업체가 불리해지거나 제조사들이 불리해지거나 이렇게 각각의 다른 사항들로 항상 이슈가 터져서 제조사가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을 때 유통업체나 사용자는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별 관심 사항이 아니니까. 또 사용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워를 높인다든가 칼라 파트가 없다든가 뭐 위험하게 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제조사나 판매처, 유통업체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건 사용자 문제니까. 그런데 요번에 기표원에서 크게 실수를 하신 게 처음에는 제조사 문제인 것처럼 5월달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제조사가 아니라 유통업체. 파워브레이크, 파워 제한 장치가 임의대로 변경되거나 기준치에 맞지 않게 수입이 되는 게 유통이 된다. 유통업체들이 문제다. 그래서 0.2줄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 아니면 아예 유통이나 수입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조사나 소비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제한된 걸 수입하는지 못하게 그 0.2줄 개조 안 되는 것, 개조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수리해서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도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요. 이러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파워를 높이고 싶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입하는 수입업체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품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파워 제한 장치를 달거나 이렇게 변경원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닌 기본부터 아예 0.2줄에 맞춰져 있는 제품만 수입을 허가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됐었어요. 0.2줄이 넘어가는 방법이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로딩 노즐에 지금 파워 브레이크 박혀 있잖아요. 그 박혀 있는 게 수입될 때 이제 우리나라 법에 맞춰서 이제 박아 넣은 건데 이걸 빼서 파워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접착제를 완전히 붙여 넣으면 되냐? 그게 또 안 되는 게 만약에 부품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서 다시 파워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되는 제품에 파워 브레이크가 박혀 있지는 않잖아요. 로딩 노즐 놓고 파워 브레이크를 박아야 됩니다. 임의대로 이게 풀거나 조이샷이 넣을 수 있는 제품 자체를 불가하게 하다고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수리 자체도 하면 안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센 걸 넣거나 파워 압력이 높은 걸 넣었을 때 버텨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제품 자체가 0.2G보다 조금만 높게 해도 부서져야 돼요. 아예 개조 자체가 불가능하게. 근데 그 기준이면 KCD 인증 자체를 통과를 못해요. 1m 낙하 실험 같은 거 하면 그냥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고 고민을 하지 않은 방침이다라고 저희는 지난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그게 소비자들이 좀 얘기를 해줘서, 왜냐하면 소비자가 생각해보면 이건 뭐 유통업체 문제니까 제조사 문제니까 하고 넋을 놓고 있으면 결국엔 시장의 문제가 되고 소비자들도 어려워지게 돼요. 기표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럼 직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직구가 말이 쉬워서 직구가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직구도 그 한국에서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브레이크 제한 장치가 달려서 나오고 그러는 거를 홍콩이나 대만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거지. 유통업체들이 더 이상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한국에 있는 한두 명이 주문을 한다고 거기다 파워 제한 장치를 껴서 이렇게 판매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시장도 조그맣고. 근시안적으로는 소비자한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축소된 시장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파워장치 제한장치를 안 넣어주면 뭘 하겠어요. 흔히 말하는 문제가 되는 분리배송이나 아니면은 뭐 별도로 부품을 빼가지고 하거나 이거는 편법이기 때문에 이건 기표원에서 오히려 소비자를 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안 돼요. 저희는 합법적인 제품을 쓰고 싶다는 거죠. 최소한의 합리적인 성능이 나오는 제품을 그냥 정식으로 사고 싶어요. 왜 귀찮게 그걸 직구를 해야 되고 편법을 사용을 합니까? 그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표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구를 하면 된다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유통업체도 좀 살아야 되고 제조사도 살아야 소비자도 건전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이게 불법이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사용을 하고 싶지 유통업체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가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설문 내용을 보면 신문고 사이트에 보면 초반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웃겨요. 질문은 4가지, 그 다음에 5번째는 의견을 알려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질문 1번이 미성년자는 키즈카페, 놀이방 등 놀이시설로 허가된 장소에서만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비비탄총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질문 2.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 생활공간에서 비비탄 사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성년자용 비비탄총 판매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 질문 3. 서바이벌 게임이나 사격 용도로 사용하는 성인용 비비탄총은 지정된 게임장이나 사격장에서만 판매되어 보관할 수 있게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질문 4. 나이와 상관없이 비비탄총 가지고 놀 수 있는 복합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 개를 섞어가지고 설문을 해놔서 말이 안 됩니다. 질문 1번을 보면 미성년자는 키즈카페, 놀이방 등 놀이시설로 허가된 장소에서만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비비탄총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견 들어보면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하게 하자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키즈카페나 놀이방에서 어떻게 비비탄총을 쏴요? 거기에 아주 유아들도 있고 그 연령대가 다양한데 거기서 비비탄총을 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책 보고 있고 레고 블록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보안경을 다 쓰게 해야 되고 그리고 비비탄총이 아무리 약해도 1m나 근거리에서 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눈에 맞고 그러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 눈에는 각막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무리 약한 거여도 손으로 쿡 찔러도 그럴 텐데 그런데 키즈카페나 놀이방에서 이용을 하게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2번에 보면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 생활 공간에서는 비비탄 사용을 못하게 하고 미성년자용 비비탄총 판매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파트 단지, 놀이터 생활 공간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용 비비탄총 판매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말은 어차피 판매 사용을 금지를 시키면은 놀이터 등 생활 공간에는 총이 없겠죠,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미성년자용 비비탄총 판매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용 비비탄총이나 판매가 안 되는데 제조는 가능하겠어요? 사용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겠어요? 판매도 안 되고 구매를 안 되면 제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아카데미, 토이스타, 이글상사, 합동과학, 아크로모형 이런 데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장난감총을 만들지 마. 그런데 여러분
미성년자용 에어소프트건은 없는 나라에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은 과연 가능해질까요? 미성년자용 에어소프트건이 없는 상황에서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미성년자가 사용을 안 할까요? 미성년자용이 있으니까 자, 연령이 어느 정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파워가 낮은 어린이용을 쓰세요라고 해놓고 있는 거에서 어린이용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비약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칼 좋아하고 장난감 총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칼이나 장난감 칼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뭘 갖고 놀겠어요? 꼭 실제 칼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대체품을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는 제품을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제품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필요한 거지 이게 제품을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따지면 위험한 건 너무 많아요. 자전거도 위험하고 전동 킥보드도 위험하고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나 매트도 위험한 겁니다. 그 저기 공을 던지면 어떡할 거예요? 단지 총이 대상물에 대해서 쏜다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을 대상물에 쏘는 게 아닙니다. 총은 총 자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뭔가 세워놓고 맞춰서 쓰러뜨리고 사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박스에도 써있고 항상 그 내용에도 있지만 사람한테 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쏘는 경우는 딱 제한적입니다.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할 때 보안경을 착용한 서로 상호간에 같은 조건일 때 일정 거리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사용할 때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JTBC 뉴스 때 인터뷰 때도 한 내용이긴 한데 카메라를 사면 다 몰래 카메라를 찍고 도찰을 하고 뭐 그럽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없애면 도찰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 생활공간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판매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도록 판매를 사용을 금지한다는 말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고. 질문 3번에 서바이벌 게임 사용 용도로 사용하는 성인용 비비탄총은 지정된 게임장 사격장에서 판매되어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성인용하고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성인들이 찬성할 수 있지만 웃기는 게 판매되어 보관까지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판매나 대여를 어느 정도 규정해야 되고 지정된 곳이라는 것에는 이해가 되는데 보관에 지정된 곳이라는 게 뭔지 이게 개인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보관이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에어소프트건도 경찰에 영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정된 공간에다 영치해놓고 놀거나 아니면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데가 생기면 거기다 놓고 거기서 할 때만. 그런데 에어소프트건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은 그냥 에어소프트건 자체로 즐기는 제품이에요. 그냥 그 기능이 좋은 것도 있고 실총을 소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총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가지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게 그냥 장난감 총이에요. 장난감 총이지 않습니까? 규제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사격장에서만 판매되어 보관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사격장에서 외에는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표원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사람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콜렉터나 그냥 즐기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한 일부분의 사용처를 두고 마치 그게 전체인 것처럼 쓰고 있는 이 내용은 에어소프트건 자체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 나이와 상관없이 비비탄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복합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먼저죠. 일단 복합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질문 내용을 보면 교묘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마구 섞어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찬성 해놓을 수 있는 굉장히 지능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기표원에서 제작된 거 맞아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통화를 해서 이 신문고에
민원도 넣고 문의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기표원 측에서 한 게 맞고, 이 내용이 궁금하면 기표원의 담당 주무관님한테 물어보면 상세히 가르쳐 줄 거다라고 답변도 받았어요. 기표원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에 간담회 한번 하고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5월달에 해서 자기네 입맛대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소비자단체에서 뛰어들면서 판을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항의와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7월달쯤에는 몰래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설문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얻어낸 것처럼 할 수 있는 흐름의 연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다음은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이제 보면 유통업체, 처음에 5월달엔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제조사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성년자 에어소프트 건들을 제조하는 제조사들한테 불리한 내용의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업체 사장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최 대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항을 보니까 이건 제조를 못하게 하는 것나 마찬가지인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설문을 잘 모르니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긴급하게 저희 소비자연합 소속의 단체자들 중에 이제 3분, 저까지 4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ABC 에어소프트 사업자 조합의 그 대표님, 전병주 대표님이 이제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토이스타, 이글상사 합동과학, 그리고 아크로모형 사장님까지, 그리고 플래툰에서도 취재를 오셔서 아카데미 본사에서 9월 24일 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설문지를 저지를 하거나 거기에 반대 의견을 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 기표원에서 하고 있는 이 흐름, 에어소프트건의 규제를 하기 위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그전에까지는 이런 일이 터지면 불려가서 제조사가 항의나 답변을 하거나 소명을 어렵게 했어야 됐고, 또는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 유통업체가 가서 소명을 어렵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 소비자 단체가 생겼으니 저희 소비자 단체 연합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에어소프트건 관련되는 이슈가 생기면 유통업체는 유통업체대로,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힘을 좀 모으고, 그 다음에 제조사나 유통업체에서 문제점이 있었던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우리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힘을 합쳐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5개의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사업자 조합 대표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 유통, 그 다음에 건샵들,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서 에어소프트건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걸음이 9월 24일 날 있었던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4일에 있었던 간담회를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데 주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리고 사업자 조합은 사업자 조합대로 사업자 조합에서는 이제 제조사는, 그동안에는 이제 사업자 조합에서 제조사는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제조 부분만 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여서 유통업체에서 그냥 관가하고 있을 내용이 아니고, 이 모든 게 뭉뚱그려서 나중에는 합쳐져서 다 에어소프트건 관련되는 시장과 문화가 말살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힘을 합칩시다. 거기에 모두 동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조사 측도 사업자 조합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조와 유통하고 건샵들의 힘이 모아지길, 그동안에는 이게 다 이합집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에어소프트 소비자 단체 연합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니터링을 쭉 하시다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회의를 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을 하고 그걸 또 제조사나 ABC 측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속 항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보를 많이 해주시고 요번에처럼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이런 설문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가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에 참여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르르 가서 초반에 찬성 의견이 많은 걸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이 바뀌어졌습니다. 힘을 합쳐서 그렇게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힘들을 많이 모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공표를 해드리면 그 내용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의 진위 여부 아니면은 이익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합쳐주시고 그런 거에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도 되는 시대가 되었고 또 하나는 그런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끈질기게 그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따박따박 다 반박을 해주고 항의하고 민원을 하고 우리 민원인이잖아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데 힘을 보태주십사. 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사, 그 다음에 ABC 조합, 그리고 저희 소비자 단체, 그리고 언론으로는 이제 플래툰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같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니까 이거를 그 몇몇 개인들이 모여서 그냥 작당 모의를 하거나 아니면 흔히 인터넷 용어로 친목질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커뮤니티에 특별히 제한이 없어요. 그냥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 포럼이나 각종 다른 단체, 알고 계시는 단체에 소속돼서 이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힘이 모아집니다. 대한민국 에어소프트 소비자 단체 연합, 에어소프트 소비자 단체는 각 커뮤니티예요. 그게 인터넷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페이스북 쪽도 있고 네이버 쪽도 있고 그리고 다음 쪽도 있고 뭐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들의 소속원들 중에 그 단체들이 모여있는 연합체일 뿐입니다. 저희라고 별도로 단체 연합이라는 무슨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 가입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소비자 단체를 특별한 단체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소비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내 의견도 보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그 각 단체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 의견을 내시면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이번 설문에 대해서 왜 그 9월 24일에 모였는지 그리고 에어소프트건 관련되는 규정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인지 그리고 사실 몇 가지 소소한 디테일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약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에어소프트건 문화를 좀 양성화시키고 양질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래서 영상을 많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이번 설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뭐 이젠 끝났지만요. 네. 끝으로 9월 24일 간담회에 참여를 해주신 아카데미 이사님, 토이스타 대표님, 아크로모용 대표님, 이글상사 대표님, 그리고 합동과학 대표님, 그리고 사업자 조합 전병주 대표님, 그리고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님, 김강민 기자님, 그리고 저희 에어소프트 소비자 단체 연합 소속 분들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아카데미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힘을 모아서 제조사나 사업자 조합이나 저희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에어소프트건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습니다.